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환 아빠입니다. 오늘 저희는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교환 아빠가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를 극복한다? 우리도 극복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치과에서 이제 여러 나이대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들을 볼 때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네, 저는 아기들을 좋아해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말랑말랑하죠. 제가 노력을 기울이고 설득을 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 공황장애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쓰여요. 패닉 어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평온한 상태에서는 다 멀쩡해요. 다 의젓하고 괜찮아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마다 그 보여주는 양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내면이 드러나는 상황이 돼요. 학부 때 실습을 하다가 불을 가지고 뭔가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불이 번졌거든요. 불이 나서 저게 뭐야 웅성웅성거리는데 그때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또 가서 소화기를 가져왔고요. 그 보통 때는 다 수업 잘 듣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예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이 다 달라요. 일단 50대가 넘은 여성분인데도 치과 진료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몸이 떨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거는 본인 의지랑 상관없거든요. 아이들이 치과에 오는 걸 싫어하고요. 치과 진료실 체외에 앉히면은 그때는 진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행동이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눈을 안정을 못하고 계속 소리쳐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그치고 가만히 그쵸. 있어라 아니면 뭐 사줄게. 그럼 둘 다 말 안 된단 말이야. 사람들, 어른들도 내면에 어린아이가 다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다 어린아이와 비슷하거든.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알면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만으로 한 7, 8세? 그보다 어릴 때는 잘 몰라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치료를 좀 잘 받고요. 7, 8, 9세가 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도 많이 자라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겪어보기 전에 미리 두려움을 아는 거죠. 주사라든가 이를 뺀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든 앉혀서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는 걔는 치과를 더 오기 싫어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든 북돋워주고 조절을 해줘서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와서 치료를 받아요. 패닉 어택이 와서 떨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아이에게 무섭지 않다는 거를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 저에 대한 신뢰를 줘야 돼요. 제가 하는 행동이 갑자기 뭘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애를 그냥 다그쳐서 어떻게든 해버리면 그 아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치과는 안 좋고 그때가 오면 계속 그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렇지. 자기가 인정을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지. 어떻게든 그거를 잘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그걸 실제로 겪고 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떨림이 멈추지 않았던 50대 그 여자분은 치과에 대한 기억은 그 어린 시절에 그때 그 이후로 똑같은 거지. 50대까지 바뀐 게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두려운 거 바뀌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있거든. 그게 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50대 여자분 해결을 해줬어? 못했지. 힘들어. 아이는 가능한데 어른은 힘들다. 이미 굳어져서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른인데 성인이 돼서도 혹시 그것을 파헤쳐서 이거를 치유하자는 거잖아. 뭐 정신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있을까? 쉽지가 않고 어려운 거고요. 그걸 하려면 중요한 거는 생각을 덜어내야 돼요. 생각을 덜어내야 돼. 뭐 다 괜찮다 별거 아니라고 와요. 다 와가지고 일단 체어에 앉아서 제가 핸드피스 돌리고 윙 소리 나면은 사람들 다 무서워합니다. 근육질에 진짜 뭐 험악하게 생기신 분도 오는데 뭐 되게 그래요. 밖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그분들도 체어에 앉으면은 떨어요. 사람들이 그 평소에 하던 생각, 내가 이렇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막상 닥치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막상 다치면 그 작은 두려움에 벌벌 떤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의 그런 부분을 평소에는 모르죠.
생각이 많으면 또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남일 같고 현실 감각이 사실은 느껴지지 않아요.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신문으로 읽고 건너 듣고 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 현실감이 확 드냐면 수술대 위에 누우면 수술실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아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은 내 눈앞에 보이는 요 천장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마취약이 들어오면서 싹 끊겨버리거든요. 담석 수술할 때 그 생각한 거야? 아니면 팔 수술할 때? 뭐 할 때? 2번 다 그랬지. 2번 다? 나는 애 낳을 때 3번을 한 거지. 그럴 때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뉴스가 어떻고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나는 지금 누워서 수술실 그 작은 방 위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현실의 나예요. 내가 결국은 아무리 뭐 잘난 체하고 뭐 해봤자 지금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끝이구나. 나도 그걸 느꼈어. 항상 그 두려움을 느꼈고 뭔가 바뀌고 영성적으로 오게 되고 그게 그 영향이 많이 컸던 거야. 나도 말하자면 이게 수술이라든가 그것도 일종의 죽음에 가까운 행위잖아. 어쩌면 내가 이대로 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현실감을 느끼고 자기가 실제 어떤가 머리로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 수술대에 누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았다 하고서 다시 돌아오면 또 멋대로 살잖아. 자기 즐길 거 다 즐길 거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 삶이 소중하구나 하고서 자기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안 그런단 말이야. 대충 게으르게 살고 그런단 말이야. 나도 좀 그렇고. 그런 걸 어떻게 좀 리마인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다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꼭 수술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어떤 걸 체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을 때 그 좋던 친구들 다 하나도 없이 결국 세상에 나 혼자더라 이런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결국에 사람이 깨닫는 건 잘 되고 행복할 때가 아니고 불행이 닥쳐오고 뭔가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다 이거지. 여러 시련이 있을 때 깨달음이 얻어진다? 근데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괴로워하고 그냥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하고 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어떤 사람? 정신과 의사?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가르침을 주고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임상 쪽에서 많이 하는 말 자조 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기대고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아프다 하면 힘든데요. 거기만 너무 집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힘으로. 근데 또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 보면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독여주면서 자기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있지. 예를 들면 뭐 자살 유가족 모임, 여러 암 환자들의 환호회들도 많이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면 자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자기가 어떤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팠을 때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나 뭐 이랬을 때는 잡생각이 없어져요. 뭐 내 주변에 누구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게 다 거품이 빠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은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알맹이인 자기 자신밖에 안 남죠, 사실은. 그게 사실 죽음에 가까워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사람이 죽음을 대했을 때 또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때 그런 통찰이 일어나는 거거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직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 채널에서 자주 나오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 감정을 그냥 들여다봐라, 내려놔라, 그렇구나 해주는 게 그게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누가 맞다 틀리다 토론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남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정답을 구하는 학회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솔직해져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죠.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에 가려져 있어요. 내가 아는 이게 비책이고 뭔가 대단한 거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본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별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어차피 동등한 생명인 거고 나아질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기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줄 수가 없다고요. 자기 자신이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너무 외롭다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 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외롭다 그러면은 가서 등을 한번 이렇게 툭툭 두들겨주고 싶어요. 솔직해지면 돼요.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나 너무 외로워요. 또 너무 힘들어야 하든가 얘기하던가 그렇게 좀 나는 정말 외롭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워요. 막내랑은 얘기를 하면
반 정도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은데 막 자기 할 말 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대답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막내가 동조를 해주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당신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원래 처음에는 서로 존중은 하지만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과적인 인간이고 유물론자고 규원 아빠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끝이다. 타인의 감정보다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했었는데 내가 아프고 이런저런 주변의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뭐 죽을 때 되면 그냥 가는구나. 그렇지. 무엇이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의 뭔가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가치관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다 그거지. 그치. 다른 점을 보면 계속 다른 점만 보게 돼. 쌍둥이라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너는 왜 나랑 다르냐. 이건 이렇지 않냐. 사람들은 계속 우리 파고 들거든. 생각을 줄여야 돼. 생각을.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재미를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지만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생각을 하지 말고 나가서 걸어 다니자, 산책을 하자 그 얘기였지? 감정이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이런 것도 안 좋지만 생각이 너무 자꾸 올라오는 것도 좋진 않아요.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런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온단 말이지 생각이. 집착을 얘기하는 거지? 뭔가 생각이 틀리면 맞추고 싶어 하는 거야. 야 그게 아닌데, 아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 그 생각조차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거든? 애고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 입장에선 이게 옳으니까 당신은 이게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누군가의 생각이고 저것도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야.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이게 옳다고 해서 남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의학을 공부하면 모든 병이나 웬만한 뭐 병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수많은 임상에서 수많은 결론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로 되면 해결할 것 같지만 불치병도 있는 거고 막상 자기 일이 되면 그게 교과서나 책에 쓰여진 지식대로 되질 않거든요. 똑똑하고 책 읽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풀어주려고 해요. 지식으로. 이 사람이 외롭다 그러면 외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뭐 수많은 사례, 해결 사례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해서 해결해 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 본인이 외로워져 보면 그거 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냥 옆에서 등이나 한번 두들겨 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외롭다고 했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결국은 그거는 이 사람의 외로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여자가 힘들다고 할 때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 여자는 위로를 원하고 남자는 해결책을 준다. 그 얘기거든. 책에 나온 얘기가. 타인하고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자기 내면을 가리게 되니까 좋지 않다고요. 마음을 비울 때 생각도 같이 비우면 좋아요. 생각이라는 건 뇌에서 나오는 건데 기존 지식, 기존 고정관념들인데 그게 사실 현재하고 부합하는 게 아니거든. 현실은 여기 살아있는데 이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자꾸 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결국에는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통찰하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 답을 찾고 막 설득하지 말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힘든가 그걸 같이 봐주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 사람은 왜 이게 힘들다고 하나, 왜 이게 아프다고 하나, 영어의 표현에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듯이 그 사람 신발 한번 신어봐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말이지 이건 저렇고 어쩌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규원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역지사지라고 했어. 나 역지사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살면서 보니까 내가 역지사지를 되게 못하더라고.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거였어 그게. 나는 그게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공감 능력도 나도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걸 부족한 걸 알아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고. 언제부터 좋아지셨어요? 공감 능력이? 뭐 그냥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돼. 그걸 제일 잘 훈련하려면 아이랑 얘기해보면 돼요. 떼쓰는 아이랑. 아무 되지도 않는 것도 억지를 부려, 억지를. 근데 그게 어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고 트집을 잡는 거고 그거를 맞다 틀렸다 얘기해봤자 아이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어른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억지를 부리고 싶고 고집을 피우고 싶고 떼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 그게 남의 감정도 인정해주고 자기 안에 자기 감정도 인정을 해주자 그 얘기지. 공감을 해주자. 공감을 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좋아지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자기한테 하지 말고 그냥 남한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남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거를 공감할 수 있으면 결국은 자기도 객관화가 돼요. 자기 자신도 남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안아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내면 아이를 안아주는 단계까지 가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나 때문에 혹시? 아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내려놓는 거죠. 결국에는 교환 아빠가 그 영성책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한 말이 거의 다 영성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영성책은 제야 느낌이 물씬해. 그래서 인텔리들은 싫어하는 그렇잖아. 거야.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쓴 책도 있어. 디펙 조프라가 얼마나 이틀린데. 아니 싫어. 그런 게 있어. 좀 더 아카데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카데믹한 사람이 쓴 책은 안 봐. 그럼 너무 그러니까 그런 차이야. 맞아. 아카데믹한 사람이 쓴 책은 거기에 막 잔머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 가슴에 감동이 안 오거든. 음식 취향이 다른 것처럼 취향이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책이 답을 주진 않아. 당신이 본 책과 내가 본 책이 달라도 그걸 이제 사람들하고 대면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쪽으로 이어지는 거지. 책이라는 것은 힌트를 주는 것이지 결국엔 자기 삶에서 자기 삶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책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되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발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책을 봤을 때 이 책 내용이 막 꿀맛처럼 들어오거든. 아 그렇구나. 내가 고민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자기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는 거야. 자기 성찰이 없다 보니까 책을 봐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책이 없어도 옛날 사람들 다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책도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과잉돼 있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문제라는 거야. 그게 큰 문제고 또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저 책 봤대. 나도 저 책 보면 해결될까? 책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결국에는 자기 삶을 성찰할 줄 알면 그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려는 노력은 안 하고 책이 다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기서 조금 뭔가 어긋났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떤 지식을 얻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뀌어. 외롭다고 한 그 사람 말이야. 외로운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냐면 진짜 또 외로운 사람을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거나 뭐 아는 사람도 외로움이 있어. 그 사람의 외로운 구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 같이 얘기를 꺼내보고 마주 대하면서 그 사람의 외로움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외로움도 안아줄 수가 있는 거지. 타인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어야지만 자기의 아픔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바꾸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하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외로움을 공감하고 그 외로움을 끌어안아 줄 수 있으면 나중에 자기 외로움도 치유가 돼요. 교환 아빠가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환자의 아픔을 아픔. 들여다 봐줘야 돼.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거는 아플 리가 없는 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평균적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은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50대 그 분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이 떨림이라는 게 애한테 울지마! 이런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때? 더 조심해 드렸지.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한번 저도 조심해서 할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고 잘 설득을 했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뭐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려면 평소에도 생각을 덜어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덜어내면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있어. 정답이 이거니까 너 내 생각대로 해. 내 생각대로 이게 맞아. 남에게 강요하면은 남에게 공감할 수가 없거든. 그 생각을 덜어내면
타인에게 좀 더 공감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래. 그 능력이 커지면 결국엔 자기 자신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끌어안아줄 수가 있고 힘이 나면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뭐 대단한 극복, 뭐 올림픽 우승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꿈속에서 가능해. 내가 자각몽에서 누군가의 뭐 전생 기억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나의 시선으로 보게 돼. 나라는 뭐 개체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나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그 대리 체험을 하고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긴 한데 우리가 생각이 있다는 건 몸이 있고 뇌가 있어서 여기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 에고를 좀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다른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의 기억을 같이 흡수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혼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서로 말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영혼끼리 그냥 서로를 보는 순간 그냥 쫙 정보가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 영혼의 상태에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육체가 있고 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원적인 세상이지. 너와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 그런데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차원이 되게 높은 얘기야. 갈 길이 멀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런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배워가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단계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서로를.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결국엔 나도 아파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 우리가 이런 것을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또 살다 보면 계속 습관이 올라오거든요. 자꾸 머리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때 딱 뭘 하면 아 다시 깨우치게 되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고 욕을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남한테 참견하고 남한테 욕하고 그럴 때 남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기한테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애들한테. 너는 왜 그걸 못하니 하고 애한테 야단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보는 거지. 어지럽히지 말고 치우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우면서 너희들도 도와주겠니? 하고.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렇지. 교원 아빠가 갑자기 화를 안 내고 갑자기 집안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 바로 2019년 1월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후로 갑자기 사람이 착해졌어. 내 생각엔 그게 심술 주머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그 수술대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그 전엔 좀 화를 잘 내는 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후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세정TV에 감화를 받으셔서 그렇게 된 건가? 나도 영상 자주 봐. 지금까지 영성책을 하나도 보지 않았지만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우치신 교원 아빠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